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최순실, 이재용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자, 기사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대법원장 김명수는 대법원 판사를 하지 않고도 대법원장을 한 건너뛰기의 달인이죠. 그 문재인이 임명하는 자들 보면은 건너뛰기의 달인들이에요. 아주 능력도 없는 멍청이들만 앉혀놨죠.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교육 경력 없는데 교육부 장관하고, 그리고 조국도 고시 패스도 하지도 않고, 판사도 해본 적도 없고, 검사 해본 적도 없고, 변호사 해본 적도 없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시키려고 그래. 문재인은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한테 운전시키는 게 취미인가 봐. 대법원장 김명수도 대법원 판사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장을 시켰어. 자, 이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이런데 국정농단 없죠. 지금까지 국정농단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이 국정농단하고 있죠. 조금 전에 봤지만 경호처장 마누라 국정농단 사건 나왔죠. 그 다음에 조국의 국정농단 사건 터지고 있죠. 임종석의 국정농단 터지고 있죠. 김경수 드루킹의 국정농단이 있었죠. 손혜원도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언론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문재인이야말로 국정농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재인 마누라가 대기업 회장들을 오라고 똥개 부리듯이 오라고 했었죠. 그거 국정농단이죠.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서 무엇을 묵시적으로 청탁했겠습니까? 대기업 회장들이 문재인 마누라가 오라고 해서 가는 거. 문재인 마누라가 대한민국 정책상 공직 직위상 무슨 직위를 받은 게 있어요? 그냥 문재인 마누라일 뿐이잖아요. 문재인 마누라일 뿐인 여자가 대기업 회장들 오라가라는 거 국정농단이죠. 묵시적 청탁이죠. 그런 국정농단을 더 많이 저지르는 거는 문재인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과 이재용 이렇게 해서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자,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뜨거운 감자를 내가 다루기가 뭐해.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다룰 거야. 나중에 이거 판결을 뭐라고 내렸다가 역사의 기록이 남을 거고, 그러면은 내 이름이 문재인에게 부역한 빨갱이 대법원 판사 이런 낙인이 찍힐까봐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결정을 내리지 않고 2심 재판 니네 다시 해 라고 돌려보낸 거죠. 폭탄 돌리기 한 거예요. 뜨거운 감자 돌리기 한 겁니다. 이러면서 시간을 끌다가 문재인이가 끌려 내려온다든가 정권이 교체되면은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석방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사들이 그런 거를 노리고 자기네들 손에 더러움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썼다라는 것이 오늘 대법원 그 파기 환송 주요 핵심이 그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대법원에서 결정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돈을 안 받았다가 확정이 됐어요. 그거는.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 내용 중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돈 1원 하나 받지 않았다라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풀어 석방을 명령하지 않고 또 무죄라고 선고하고 석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2심 재판부로 돌려서 니들이 다시 해 라고 한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다시 돌렸냐? 박근혜 대통령님 한 사람만 보면 무죄인데 최순실이의 말 그것이 이재용과 그게 뇌물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하게 결정이 나야 박근혜 대통령님도 무죄가 된다. 이런 개떡 같은 논리를 갖다 부은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님이 돈을 안 받았으면 무죄지. 최순실과 이재용 사이에 말을 어쩌고 저쩌고 그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계속 재판 받아야 된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의 판사들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재용을 불러서 정유라 말 사줘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나는 절대 정유라에게 말 사주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렇게 누구에게 말 사줘라 이런 걸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최순실도 그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40년 동안 옆에 지내면서. 최순실이 그런 거를 부탁할 수도 없었고,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이런 거를 말을 부탁을 하면은 박 대통령님한테 혼난다라는 거를 최순실이 잘 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의 성격을. 그게 이게 정유라에게 말 사주라고 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석방이 안 되고 있는데, 정유라에게 말 사주라 마라 이거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 정유라에게 말을 주고 안 주고 이거는 거기에 없었잖아요. 국회 탄핵 소추안에도. 나중에 맨날 혐의를 끄집어내고 나중에 또 혐의를 만들고 나중에 또 혐의를 만들고 계속 혐의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만 박근혜 대통령님의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애초에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가 가짜 태블릿 PC 터뜨릴 때 그거가 탄핵 사유가 아니었잖아. 원래는 그거에 기초해서 12월 9일 날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무효고 지금이라도 다시 청와대로 복귀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탄핵 사유가 안 돼. 말을 사주라 마라 한 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정유라에게 말을 사줬냐 안 사줬냐 부탁을 했냐 안 했냐 그때 가서 재판에도 안 늦다. 정유라에게 말 사주고 안 사준 거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진 게 이 좌파들 아주 나쁜 놈들이다. 세상에 웃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옛날에는 태블릿 PC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사람들은요 이것도 몰라. 정유라에게 좋은 말 사주라고 했다. 주진우라고 하는 자가 이 좌파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정유라가 금메달을 딴 게 정유라가 기술이 좋아서 금메달 딴 게 아니라 말이 잘해서 금메달 땄다 이딴 소리를 했어요. 자, 주진우가 뭐라냐면 고3 때 정유라는 인천 모 승마장에서 말이 잘 넘어서 금메달을 땄다.
말이 잘 넘었기 때문이야. 이런 게 특혜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재용 불러서 말사주라고 한 게 특혜다. 그 말사주로 해서 말이 잘 넘어서 정유라가 기술이 좋아서가 금메달 딴 게 아니다. 이게 말입니까? 당락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여간 좌파들은 말을 만들어내도요. 아주 역겹게 만들어내요. 좌파들은 저는 진짜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앞발을 살살 비비는 파리로 보입니다. 요놈들은 파리채로, 그 파리채도 말이죠. 이 좌파들 잡는 파리채는 뭘로 만드냐? 아주 그 쇠망치처럼 생긴 그런 파리채를 만들어야 돼. 뾰족뾰족 나온 거 가지고. 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변호하셨던 이경재 변호사님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파기환송은 포퓰리즘 판결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사들이 눈치를 본다는 거죠. 아,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데 청와대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 문재인한테 충성하려고 여기서 할까? 아니면 이거를 길게 자꾸 끌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서 오래 묶어두려고 누군가가 주문을 했겠죠. 이 좌파 쪽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묵시적으로 받았든 명시적으로 받았든 그런 부탁을 받았을 겁니다. 이 좌파들은 부탁하는 거에 아주 능수능란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2심으로 다시 돌린 거다.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를 자꾸 넘기게 한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한 말이 탄핵 이후에 구축된 문재인의 권력 질서를 눈치를 보고서 대법원 판사들이 오늘 그렇게 한 거다. 그런 거죠. 자, 이경재 변호사가 한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사들이. 그리고 최서원이 돈을 받으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돈 받은 것이 된다는 설득력 없는 판결을 오늘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만 보면 무죄라서 풀어줘야 되는데 최서원이가 죄가 있어. 그래서 못 풀어주겠어. 이따인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개떡 같은. 계속해서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이 최서원 씨에 대해서 승마 지원 등 뇌물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사주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죠. 늘상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승마 같은 경우는 비인기 종목이죠. 비인기 스포츠 종목이라서 대기업들이 작정하고 돈을 쓰는데요. 이러한 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했던 그거는 문제가 안 돼. 예전에도 정유라가 있기 몇 년 전에도 정유라가 말타기 10년 전에도 국가대표급 정도 되면은 대기업에서 말을 사서 대기업에서 말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선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말의 소유권은 대기업에 있는 상태에서 말을 선수가 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것은 10년 전에도 했었고 20년 전에도 했었고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것은 뇌물이 아니었어. 우리 모두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좌파 놈들이 죄를 갖다 뒤집어 씌운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은 뭐 조국이는 한 500년 살아야죠. 조국 딸이 당국대 의대에서
고등학생으로서 그 의사 자격증이 있는 실험과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논문을 조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해준 당국대 의대 장영표. 이거 완전히 뇌물이죠, 뇌물. 예, 논문 뇌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장영표의 아들은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는 조국이 손을 쓰지 않았겠냐. 조국 마누라하고 장영표 당국대 의대 교수하고는 마누라끼리도 잘 알아. 그리고 조국 딸 조민하고 장영표 교수 아들하고 같은 한영 외고 다녀. 서로 봐준 거 아니야. 그게 뇌물 아니면 뭡니까? 확실한 뇌물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죄가 되어서 오늘 석방이 당연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최서원이가 말을 받은 것이 뇌물이다에 억지로 연결시켜서 석방을 안 시킨 겁니다. 자, 조국하고 문재인 관계를 봅시다. 그러면 조국하고 문재인은 돈이 왔다 갔다 했나 안 했나?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최서원 간에는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나 이익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문재인과 조국 사이에는 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융비리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이 있다. 조국의 부친 조변형과 조국 형제의 연대보증으로 동남은행이 웅동학원에 35억 원을 추가 대출해준 그때 IMF가 터지고 그 때문에 동남은행이 파산하자 문재인이 동남은행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파산 관제인이 되었다. 그럼 문재인은 파산한 동남은행으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었다. 자,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웅동학원에 빌려준 돈 35억 원을 받아와야만 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조국 일가로부터 35억 원을 받아낼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조국 일가로부터 수임료를 받았고 돈을 받았대. 돈을. 이게 진짜 받았는지 이분이 정말 확인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임료를 받고 동남은행 파산 관제인으로서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즉 35억 원을 조국인의 가족으로부터 받아내가지고 동남은행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35억 원 받아낼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예? 이런 경우가 이거 봐준 거죠. 돈이 왔다 갔겠어요? 안 왔다 갔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통장 계좌 다 추적해 가야겠죠. 예, 조국 가족 일가족 다 계좌 추적해야겠죠. 문재인과 조국은 돈이 왔다 갔다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돈으로 얽혀 있어요, 이미. 하다못해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었겠죠. 뇌물이죠. 문재인이야말로 지금 뇌물을 받아 먹은 거죠. 밥 한 끼라도 먹으면 뇌물이지 뭐, 이 관계에서. 이 문재인과 조국이야말로 더 국정농단이고 더 탄핵감이고 그렇죠. 물론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니까 탄핵 당할 자격도 안 되지만은 말을 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한 게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돈 1원 하나 안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님 자체만 무죄다.
그런데 최서원이 말 받은 게 유죄라서 그거 끝날 때까지는 박근혜 대통령님도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칭칭 얽어매가지고 2심 재판부로 돌아가! 하고 돌아간 겁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당이나 뭐 조원지는 대법원 판사들 다 고소고발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저는 뭐 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출당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은 탄핵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좋게 말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은지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름 팔아가지고 지난 2년 동안 당을 만들어서 태극기 애국 시민들을 데리고 왔어요. 지난 2년 동안 당비 거두고 20만 명, 30만 명 당원을 가지고 있으면 헌법재판관 8명 왜 한 명도 고발하지 않냐 이겁니다. 탄핵이 무효라고 했으면 헌법재판관들 좀 고발 좀 해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속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구속 연기했던 그 판사, 그런 애들도 고발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대법원 판사들 얘네들도 전부 다 고발 좀 해봐. 그거 당비 걷어서 뭐 할 거야? 2, 30만 명의 당원 데리고 뭐 할 거냐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돈 쓰고 변호사 쓰려고 당비 걷는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님 위해서 그거 매주 토요일마다 그 당원들 모이는 거 아니야? 좀 답답합니다, 저는요. 제가 말이죠. 만약에 우리 공화당 당대표가 된다면 말이요. 되자마자 헌법재판관 이정미를 포함한 8명, 그날로 즉시 고발장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판사 해가지고 불리하게 판결 냈던 판사들, 또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던 그 특검 박영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얘네들 다 고발장 다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정말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무섭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함부로 판결을 내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니들 아주 죽어나는 거야 라는 것을 뻔때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줘.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무슨 문서 하나 낭독하고 항의하면 땡이야. 그리고 당비가 없고 쇼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있는 이 판사, 검사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함부로 달아도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얘네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우리 진성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대한문에도 있고 뭐 광화문에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역에도 있고 난 그분들 존경합니다. 서울역에서 태극기 드는 순수한 태극기 애국 시민들 저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맨날 토요일 날 모여서 태극기 들고 행진만 하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현덕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태극기를 암만 많이 2년 동안 들고 행진을 하고 모여도 문재인 쪽은 하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2011년인데 한화그룹이 화약, 건설 뭐 하면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복싱, 사격, 승마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후원하고 있다.
이거 2011년에 다 하잖아요. 기업이 승마, 사격, 복싱 이런 데 다 후원하잖아요. 이거는 뇌물도 아니고 다 해오던 건데, 박근혜 대통령님 정유라 말, 이게 뭐 뇌물도 안 되는 걸 엮어가지고, 이 나쁜 놈들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또 한 번의 치욕을 준 겁니다.